자, 일단은 서정갈래의 흐름입니다. 자, 먼저 서정갈래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서정갈래는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문학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을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문학 양식이라고 했어요. 자, 이 양식에는 지금 고대 가요, 향가, 한시, 그러니까 한문으로 지어진 거 있죠? 그다음에 고려 가요, 그다음에 시조, 신체시, 현대시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오늘 시간에 다룰 거는 자, 교과서에 지금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부분 위주로 해갖고 정리를 합니다. 자, 먼저 고대 가요라고 했는데요. 고대 가요는 고대 부족국가 시대부터 해서 이 삼국시대 초기까지 바로 어떻게 향가가 성립되기 이전에 그때 불려진 노래들을 통틀어가지고 고대 가요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뭐 공무도화가 황조 같은 작품이 있는데, 자, 여러분 교과서 부분에 나와 있는 가야국의 가락국이라고도 하죠. 자, 건국 신화와 결부된 이 구지가라는 작품. 자, 이 내용은 자, 주술적인 성격이 짙은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자, 거북이라는 어떤 거북이를 불러가지고 자, 명령과 위협을 통해서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내용인데요. 자, 세부적인 내용은 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들은 다 어떻게 한문으로 번역되어 전하던 자, 한역되는 한역 가사의 노래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백제의 노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삼국시대 한자가 보급이 되면서 한시들이 이제 창작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가 최초에 지금 한시로 보고 있는 작품이 바로 고구려 을지문덕의 작품인 자, 여수장 우중문시입니다. 자, 그래서 주다 누구에게 자, 여기 수장 자, 수나라의 장수인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들 같은 경우는 자,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이제 그 한문으로 지금 지어진 시인데 이건 고려 시대에만 지금 지어진 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삼국 시대에 겹쳐가지고 그다음 어디까지 이 조선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한시는 계속 창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향찰 표기 방식에 의해서 나와 있는 한자의 그 음과 훈을 빌려가지고 우리말을 적기 위한 차자 표기, 자, 글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방식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향차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한 갈래를 우리는 향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향가의 작품에는 자, 4구체 향가, 그 다음에 8구체 향가, 10구체 향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요번 시험범에 들어가는 것은 찬기 파랑가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건 19체 향가로고요. 자, 우리는 4, 8, 19체 중에서 19체 향가만을 우리는 별도로 사뇌가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19체 향가는 자, 정형적인 일정한 어떤 형식의 어떤 시가로서 자, 이것을 형식을 온전히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 자, 여기서 이제 고려 가요들이 이제 들어오게 하는데요. 자, 고려 가요를 다른 말 고려 소교 또는 그냥 소교라고도 부르고요. 자, 고려 가요는 민요의 기원을 두게 됩니다. 자,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에 궁중의 악장이나 사대부들의 연희, 어떤 잔치 또는 공연, 자, 이런 데서 불려지던 구전이 되다가 나중에 악장가사나 악학개범, 시용왕 악보, 자, 이 문헌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이때 기록이 될 때는 결국 한글로 기록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고려 가요는 자,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 궁중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대부들의 어떤 연희 공간, 잔치 같은 데서 잔치형 같은 데서 구전이 되면서 불려지다가 자, 이게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자, 이 악장가사나 악학개범, 심형악보 같은 악보에 자, 이것이 한글로 기록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작품은 이 남녀 간의 애정과 그 다음에 이별의 정화를 노래한 바로 이 동동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것도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자, 고려 가요에 동동이 있구나 이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형성된 시조가 있는데 조선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서정 관례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지금 꾸준히 지금 향유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 정도로 이제 시조만큼 어떤 그 생명력이 긴 것도 없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 고려 후기부터 현대 시조까지가 계속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중간중간에 그것이 이제 끊겨버리는데 맥이 자, 시조만큼은 오랫동안 지금 계속 불려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자, 이 작품들을 시조들 자, 조선 전기와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이렇게 지금 나눠가지고 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조선 전기의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시조는 사대부들의 이념이나 또는 예술적 취향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강호에 묻혀 살면서 자, 심성, 정신적인 어떤 도약, 정신 수양의 어떤 이치를 읊은 강호 시조들이 이때 이제 조선 전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아랫부분에 있는 바로 윤선도의 만흥이란 작품이 저에게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는데 윤선도의 만흥은 바로 조선 전기 4대부의 시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실제적으로 조선 후기 가사이긴 하지만 시조지만 자, 이 윤선도 같은 경우는 그 병자호란이나 이때니까 1636년이니까 그 이후, 임진왜란 이후니까 이제 조선 후기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조선 전기의 미의식, 이 미의식이라는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이 강호, 가도, 강호,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정신적인 어떤 수양 내지 이것을 읊은 강호 시조 안에 이것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조선 전기의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사대부들의 이념, 예술적 취향 나타나는 강호 가도의 작품들이 창작이 되었는데 윤선도의 작품은 조선 후기 작품이긴 하지만 바로 그런 미의식이 계승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선 그 전기의 어떤 시조 중에 뭐가 있었냐? 자, 여성의 감성을 노래한 자, 어떤 황진이의 시조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이 이번에 지금 이게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자, 뒷부분에 어떤 이 작품들은 이 황진이나 홍랑, 계란과 같은 인물들은 기녀들입니다. 기생이죠. 기생의 시조도 바로 이때 조선 전기 시조의 한 흐름을 지금 형성하게 됩니다. 자, 조선 후기의 시조들입니다. 자, 문학 담당층이 확대가 되고요. 서민의식에 의해 크게 성장을 합니다. 자, 문학의 소재나 주제도 한층 다양해졌고요. 자, 윤선도의 작품은 조선 후기 작품이지만 이건 4대부들이고요. 서민의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지배층의 어떤 부조리를 풍자하고 자,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어떤 현실의 문제의식을 담은 사소시조들이 창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야? 이 서민의식이 여기 지금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일신이 사자니 이 작품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 전기 시대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주로 이제 가사라는 어떤 장르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작품들은 그 정극인의 그 상춘곡을 양반 4대부 가사의 시조로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시초. 자, 송순의 면왕정과 정철의 송민곡으로 쭉 계승이 되는 자, 미의식을 지금 연결하는 작품들입니다. 지금. 자, 다음 장을 넘어오시면요. 자, 이제 개화기 시대가 되면서 개화 가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그 새로운 어떤 전통적인 가사 형식에서 개화기의 어떤 새로운 사상을 담아놓은 것을 개화 가사라고 하고요. 가사의 형식은 띄고 있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개화기의 사상이 담겨졌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지금 개화 가사와 그 다음에 자, 신채식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바로 창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신채시가 있네요. 자, 신채시는 이것은 최남선의 핵에서 소년에 의한 작품을 최초로 보는데 자, 이 내용은 지금 새로운 시 형식으로 자유로운 형식과 개방성을 지향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19년에 바로 여기 주연의 불놀이라는 바로 이 자유시 형식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이후의 작품들이 우리가 바로 현대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920년 중반에 자, 일제 어떤 대한 저항 의식 자, 이런 걸 담는 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종교적 믿음을 광복의 의지와 연결해서 노래한 환용운의 작품 바로 이 1926년도에 이 발표가 된 바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인데요. 자, 여기 여러분들 요번 시험 범위인 자, 수의 비밀 이 작품이 여기에 지금 같이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30년대가 들어오면 자, 순수시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들이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1936년 이후에 이 생명파 작가들의 시, 그 다음에 1939년 이후에 이 청록파 작가의 시들. 자, 그리고 자, 일제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을 담은 바로 이런 저항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윤동주와 그 다음에 이육사가 바로 대표적인 저항 시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지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꼭 반드시 정리해 놓을 것은 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이 작품이 어느 시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정도는
저 역사의 저 문학의 어떤 문학적 흐름에 따라서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작품을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점프해가지고 자 찬기파랑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찬기파랑가인데요. 제목의 찬자는 예찬하다 뜻은 찬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예찬한다? 네, 바로 여기 기파랑이라는 지금 화랑을 어떻게 하는 노래? 자,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에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자, 이 작품과 시적 화자의 어떤 태도 면에서 유사한 걸 찾는 문제 중에 예찬적인 어떤 태도를 찾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시조 작품들을 준다면 어떤 우리가 사군자들이 있었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와 같은 이런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는 작품들이 바로 여기 같은 류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작품 감상 중에 자, 신라 시대에 지어진 바로 정확하게 통일신라의 시대에 지어진 19채 한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작가는 지금 누구요? 충담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라 경덕왕 때 바로 스님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자, 내용 본문 들어가시면요. 자, 이 해석을 지금 여기 양주동 해석이라고 써놨죠? 자, 이게 지금 해석이 지금 여러 어떤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 양주동의 해석이 지금 여기 주를 지금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학자와의 어떤 비교되는 부분이 그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19채 한가를 한다면, 자, 네 번째 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줄에서 끊고 열 번째 줄에 끊게 되는데, 자, 이 양주동의 해석은 좀 독특해요. 어디서 끊습니까? 자, 1구에서 3구에서 먼저 한번 끊고, 4, 8, 9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9, 19 이렇게 세 번, 자, 세 단락으로 끊습니다. 자, 제가 이거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칠해놨는데요. 자,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작품에 보면 열침에 나타난 달이 이렇게 있겠는데, 자, 지금 누가 화자가 지금 달에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 저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니냐, 자, 안티하 아니냐 이런 의문형입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달에게 지금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냐, 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번에 달이 화자에게 지금 답변을 하네요. 새파란 나리에 새파란 이 나리라는 말은 자, 냇물. 자, 냇물에 기파랑의 지지. 자, 이슈라 이렇게 되겠는데, 자, 기파랑이 바로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추모의 대상이 되는 거죠. 기파랑의 자, 모습이 있구나. 자, 이건 감탄형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화자는 지금 새파란 그 냇물, 자, 맑고 깨끗한 이런 냇물을 통해서 바로 기파랑의 지금 인품 이것을 여기서 지금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호부터 날이 제벽이라고 했는데, 자, 아까도 날이 냇물이라고 그랬죠? 냇물의, 자, 제벽, 이건 조약돌 내지 자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걸 통해 기파랑의 그 지니셔온 마잠의 가잘, 자, 이것을 어떻게 한대요? 존누하죠. 그래서 쫓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저기 부분에서 지금 조금 전에는 화자가 달에게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에는 달이 화자에게 지금 다시 답변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달은 자, 이 냇물을 통해서 바로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인품, 자, 이걸 떠올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냇물에 있는 이 조약돌을 보면서 바로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그래서 추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달은 바로 기파랑의 그 생전에 지녔던 자, 이런 인품을 어떻게 하겠대요? 쫓고 싶구나 이렇게. 자, 이걸 흠모한다 이런 얘기를 쓰죠. 자, 여기까지가 답변이라고 본다면 자, 나머지 부분은 독백의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잣가지가 높아서 그랬죠. 이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서리를 모르실 자, 화판이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잣가지는 여기서 뭘 상징하고요? 예, 이 작품에서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상. 자, 이걸 지닌 바로 기파랑을 다루고, 자, 이 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련 내지 유혹 또는 불의와 같은 부정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죠. 자, 그래서 자, 기파랑은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상을 지녔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에 전혀 이것을 모르실 자, 그런 화랑의 우두머리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판, 화랑의 우두머리. 자, 이 작품이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자, 9번째 행과 그 다음에 10번째 행을 우리는 낙구라고 하는데요. 자, 낙구 첫머리에 보면 자, 구행이 되겠죠? 자, 구행에 보시면 바로 뭐가요? 아으라는 이렇게 감탄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19채 향가의 특징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상을 집약하는 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 정리가 됐고요. 자,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작품은 향가 중에서 자, 19채 향가. 그래서 19채 향가를 우리는 별도로 뭐라고 했어? 자, 산해가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파랑에 대한 어떤 인품을 예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제는 고매한 인품에 대한 예찬이 되어왔죠. 자, 특징입니다. 화자가 달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표기 방식은 한자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하는 향찰 표기 방식을 썼는데요. 해독자에 따라서 자, 이 의미 해석이 당연히 다르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 방법이 지금 사용이 됐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작품 연구 부분인데요. 자, 기파랑을 나타내는 상징적 시어들을 그 중에 나리, 아까 냇물 이걸 얘기했었는데, 자, 맑고 깨끗한 바로 성품을 지닌 기파랑을 나타내고요. 자, 제벽이라는 게 뭐였어요? 예, 자갈 내지 조약돌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자, 잣나무까지는 여기서 고고한 절개와 드높은 기상을 상징하는, 자, 전체적으로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는 내용, 또 상징적 시어들이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요. 바로 이 주제적인 면과도 잘 어느 정도 상통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양주동,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건 지금 양주동의 해독이었고요. 자, 김한진 교수의 어떤 해독이 따로 지금 별도로 있는데, 자, 형식적인 면에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양주동의 해독, 우리가 지금 교과서 본문 부분은 화자와 달의 어떤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김한진의 해독은 독백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구성은 이때 이거 19채 향가를 끊을 때, 자, 보통 4, 4, 2 같은 경우 많지만 여기서는 둘 다 안 맞네요. 자, 3, 5, 2. 자, 3행, 5행, 2행 이렇게 지금 세 단락으로 지금 끊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김한진은 5, 3, 2의 형태로 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위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자기가 기파랑의 어떤 이런 인품을 따르고 싶다는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비해서 자, 김한진의 작품에서는 어떤 애상적 어떤 슬픔이 진하게 배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파랑의 죽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위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감탄사인 아으 이게 쓰였는데 자, 19채 향가에서 바로 어디에 구행 첫머리 자, 여기 나타나는 감탄사로서 자, 이것을 이때 우리 구행 시평을 낙구라고 했고요. 거기 낙구 첫머리에 쓰여 있는 바로 구행에 쓰여 있는 이것은 바로 시상을 지각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이 형식은요. 나중에 고려 후기에 시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시조 종장 첫 부분에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영탄구 또는 감탄구가 지금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것에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향가를 시조 형식의 기원으로 보는 근거가 바로 여기는 아으라는 감탄사 부분입니다. 자, 잠깐 퀴즈 들어갑니다. 제목의 의미를 고려해서 자, 화자가 예찬하는 대상은 누구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그 작품 제목과 마찬가지 찬 기파랑이니까 기파랑을 지금 예찬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적 대상인 기파랑의 인품을 드러낸 시어 자, 나리, 냇물, 제벽, 조약돌, 그 다음에 잣나무, 가지 바로 여기. 자, OX 문제입니다. 이 작품은 달의 독백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화자와 달의 어떤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구 시행 부분만 독백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X가 되겠네요. 자, 화판이라는 것과 잣나무까지가 서로 대비가 된다고 했는데 자, 화판이라는 것은 화랑의 우두머리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잣나무까지는 바로 그러한 기파랑의 자, 고매한 인품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것은 대비적인 존재가 아니겠네요. 자,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이해하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1-1번에 보시면 자, 시상 전개를 지금 물어봤어요. 자, 이것은 1상부에 해당되는 화자의 질문과 자, 489의 달의 대답. 자, 9, 19에서는 결국 화자의 독백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로 2번에 보시면 자, 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어떠하냐 그랬는데 자, 전체적으로 자, 화랑의 우두머리였던 기파랑의 그 고매한 인품을 어떻게 하고 있다? 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는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자, 2번에 가겠습니다.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파랑과 관련지어서
이 작품에 반영된 세계관을 지금 이해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나왔던 내용이네요. 자, 나리, 냇물은 맑고 깨끗함. 자, 이걸 통해서 자, 바로 이 청렴한 태도나 성격.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본받겠다는 얘기고요. 자, 제벽이라는 건 조약돌이라고 있어요. 둥글고 단단하고 원만한 이런 걸 통해서 원만하면서도 강직한 성품. 자, 잣나무까지는 높이 솟아서 항상 푸른색을 지니고 있는데, 자, 고결한 인품과 자, 역경에 굴하지 않는 절개 내지 기상. 자, 이걸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로 2번에 당대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충담사가 왜 이 작품을 썼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네요. 자, 충담사가 살았던 경도강 때는요.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간의 시대가 지금 펼쳐지게 되고요. 자, 신라의 국풍으로 인정되었던 이 화랑의 정신과 통일 전쟁을 이끌었던 이 무관들은 이런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자, 충담사가 이 작품에서 기파랑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화랑의 무리에 대한 바로 애착과 미련,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예전에 결국 나라를 이렇게 국군을 지금 세웠던 자, 이런 화랑의 정신이 많이 쇠퇴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이런 게 지금 여기 배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래 답을 봅니다. 고매한 인격을 지녀 숭상받던 기파랑을 예찬함으로써 화랑 정신이 점차 쇠퇴해가는 사회에서 화랑 집단의 결속을 다짐하고 화랑 정신을 어떻게 한다?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더 나가서 자, 무관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화랑의 우수함을 강조하고 바로 또 과거의 어떤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 화랑의 전통과 위공이 자, 또 위협이나 업적들이 나날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화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선 향찰 표기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향찰은 결국 우리말 표기가 아니에요. 결국 한자를 우리말 문자가 없었던 신라 시대에 결국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을 지금 표기하는 이런 표기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우리 국문학에 지금 포함을 시키긴 하는데,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지금 신 구름할 때 그 신을 자, 여기서 신 백자를 써놓고 자, 이때 해석을 할 때는 어떤 거? 자, 뜻인 시다의 신 이걸 가져왔죠. 그래서 신 이걸 가져왔으니까 자, 이건 뜻을 빌어다가 표기했네요. 자, 거기에 비해서 밑에 있는 야 부분인데, 자, 이것은 언덕 아자에다가 그다음 어조사 야자니까, 자, 이건 뜻이 아니라 이거는 뭘 갖고 왔어요? 자, 소리를 빌려서 자, 이렇게 지금 감탄사 형태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우리는 자, 뜻을 빌려온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자, 이걸 훈차라고 하고요. 자, 거기에 비해 소리를 빌려온 것을 음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글자의 소리와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 향찰 표기 방식을 그래서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우리가 차자 표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글자를 빌려서 음과 훈을 빌려서 표기하는 차자 표기 방식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신백자는 시다라는 훈차 뜻을 빌려다가 표기했고, 자, 아야 부분은 바로 소리 음을 빌려다가 소리를 했다는 거. 자, 밑에 지금 우리가 소정관례 쭉 정리하면서 자, 고대 가요부터 해가지고 쭉 정리가 했었는데요. 자, 이 작품의 창작식이나 표현수단, 전승 방법, 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창기파랑과의 어떤 다른 점을 지금 여기 비교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구지가 작품은 그 다음 밑에 있는 을지문덕의 작품은 둘 다 그 창기파랑과보다는 좀 더 앞선 시대에 이 창작이 된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지가는 이 창작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어떤 집단적인 가요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건 을지문덕이라는 자, 구체적인 어떤 작가가 나와 있죠. 자, 이건 개인적 창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작품을 먼저 정리합니다. 자, 구지가. 자, 구지가는 자, 거북구자인데 자, 여기서 구지봉이라는 봉우리에서 산봉우리에서 부른 노래. 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북아인데 자, 거북이는 어떠한 존재? 자, 신령스럽고도 주술적인 대상이 됩니다. 자, 거북아 자, 거기서 머리를 내어놓아라 그랬는데 자, 머리는 여기 보시면 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머리 숫자. 자,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면서 임금님 또는 우두머리. 자, 또는 여기 이게 가야국, 가락국의 어떤 시조와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자,
자, 여기 부분에서 이것은 누구? 바로 가야국의 왕인 바로 김수로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김수로 왕을 우리에게 내려달라. 강림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만약에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자, 위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걸 4단적 구성으로 본다면 자, 부름에서 그 다음에 내어놓으라는 명령, 그 다음에 만약, 자, 여기 약자가 만약 약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상황이 되겠죠. 만약 내놓지 않으면 자, 구워 먹겠다는 위협이 보여지고요. 자, 이걸 2단적 구성의 형식으로 보면 요구와 협박의 2단적 구성으로도 봅니다. 자, 오른쪽 부분에서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 정리합니다. 자, 부지가는 자, 바로 주제가 임금의 강림을, 자, 강림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 자, 천상계 인물이 지금 지상계로 지금 내려오는 것을 우리 강림이라고 본다면, 자, 우리 임금님을 내려주셔서 이 정도였던 그걸 기원, 소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에는 자,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집단적인 무가, 이 무가는 춤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집단적으로 지금 서로 땅을 파면서 그 다음에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집단적인 무가니까 집단적인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술성을 지녔다고 그랬죠. 자,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주문을 외우는 이런 형식을 우리 주술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땅을 파면서 불렀던 노동요로서의 어떤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이 바로 누구? 여기는 자,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자, 을지문덕의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바로 아랫부분 잠깐 보고 갈까요? 자, 고구려 장수인 을지문덕이 자, 지은 한시입니다. 자, 이곳은 지금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자, 살수, 지금의 청천강 부분에 그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적장인 우중문을 실용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지은 한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상당히 또 군사적으로 상당히 지금 밀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을지문덕이 결국 꾀를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계속해서 몇 번을 계속 져주니까 자, 이제 기고만장한 우중문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 총 공격을 하고 하는데 자, 그 상황에서 을지문덕이 결국 어떻게 살수해서 결국 어떻게 진을 쳐놓고 나서 기다리면서 본인이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지금 누구를 상대방인 우중문을 자, 우중문이랑 이 적장을 많이 띄워주는 것처럼 보여요. 막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뒷부분의 내용이 전체적인 그 의도는 야, 너가 지금 할 만큼 너가 할 만큼 충분히 너의 능력 이상을 발휘했으니까 더 이상 지금 까불지 말고 어떻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 자, 이 정도의 의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하게 우중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의도를 알고는 결국 어떻게 화가 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총 공격을 했겠네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살수해서 결국 자, 이 수나라 그 대군을 이제 물리치게 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시는 결국 적장을 지금 조롱을 함으로써 자, 결국 이성을 지금 흐트러뜨리는 이성적 판단을 지금 흐트러뜨렸던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신기한 책략은 자, 누구의 우중문의 그 신기한 어떤 책략,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전술은 하늘의 이치를 통달했다고 했으니까 야, 지금 하늘의 이치까지 너가 충분히 통달을 했어. 너 그 정도까지 지금 어떻게 너의 실력 대단해. 오묘한 또 계략은 땅의 이치를 다 꿰뚫었어. 자, 그래서 자, 하늘의 이치를 땅의 이치를 다 꿰뚫고 통달했다고 했으니까 자, 붕 띄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자, 하지만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 자, 그 의도 반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자, 너는 결국 나한테 안 돼. 자, 이런 정도의 어떤 의도가 지금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싸움에 이기어서 공이 이미 높으니 자, 붕 띄워지고 있네요. 자, 만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둬.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 자, 결국 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야, 너 실력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돌아가. 자, 이거 더 깎아내리고 있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뭘 한다? 자, 이걸 억양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는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가서 이것을 어떤 여러분 말로 속된 말로 그 깐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 자, 이미 싸움에 이기어 공이 높으니까 너가 앞으로는 이제 공을 더 이상 세우지 못할 거야. 자,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노라. 자, 바로 이런 주제. 그냥 물러가면 좋으련만. 근데 물러가진 않죠. 자, 아래로 내려갑시다. 자, 먼저 전체적인 내용이 갈래는 오원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시입니다. 자, 적정에 대한 야유와 조롱이 지금 담겨져 있고요. 자, 대구법과 그 다음에 반어법이 쓰였습니다. 자, 최고, 현재 전화는 가장 오래된 한시로 평가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 및 살수 대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자, 배경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창작 배경. 자, 예시답 부분에 봅니다. 그럼 어떤 이 작품이 창기파란 거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느냐 이건데요. 자, 가작품은 부지가였죠. 가락국의 건국 신화에 삽입된 사구체의 고대 가요가 되겠고요. 한역 시가 한문으로 번역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백성들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 부르면서 구전하던 노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한자로 번역되어 기록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한글이 아니라 한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나작품은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지은 한시로 삼국사기에 이것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누구에게 우중문을 실용하기 위해 쓴 의도가 담겼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그 전승 방법인데요. 가작품인 구지가는 고대 가요로서 우리말로 구전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어 이제 전하게 되고요. 자, 나작품은 자, 한시로 한문으로 창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자, 그리고 전승이 되다 여기 계속해서 이제 한문으로 이어지는 전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찬기파란 건데요. 우리말을 한자의 음과 그 다음에 뜻을 빌려서 표기한 향찰 표기 방식을 사용했죠. 자, 이 면에서 각각 세 작품은 좀 차이점이 좀 있네요. 자, 4번에 갑니다. 자, 여기에서 내용은 별따로 내용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갈무리 부분입니다. 이 작품은 신라의 승려인 충담사가 화랑인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여러 자연물에 비유해서 찬양한 향가다. 자, 그래서 이걸 찬 기파랑가 이렇게 부르고요. 자, 4구체, 8구체, 19체의 향가가 있는데, 자, 4구체 향가들은 지금 어떤 민요의 전통을 이어받은 짧은 어떤 노래 형태가 되고 있고요. 8구체는 좀 더 거기서 이제 그 4구체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완결된 형태를 우리 몇 구체로 본다? 19체 향가로 보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찬개파랑가가 19체 향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과 별도로 월명사의 그 제망매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 이 작품도 결국 어떻게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자, 결국 이 찬개파랑가와 이 제망매가는 둘 다 표현 기교나 서정성이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게 되죠. 자, 가장 결국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서 이 두 작품을 우리가 지금 손꼽습니다. 자, 특히 창기파랑가는 정제된 형식미와 그 다음에 세련된 문학적 비유를 통해서 서정시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고요. 자, 139 부분에서는 지금 달에게 지금 묻는 그 내용으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89체 부분에서는 자, 이게 물음에 대한 달의 답변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90행 부분에서는 화자의 독백 형식으로 이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서 감정을 집약했고, 자, 그 다음에 이 잣나무 가지를 통해서 기파랑이 고결한 인품을 예찬하고, 그러면서 시상을 마무리합니다. 자, 요약을 하면, 자, 이 작품은 세속에서 벗어난 구도자적인 구도자, 뭐라고 했어요? 진리나 종교적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화랑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고, 자, 창작 당시 통일신라는 상당히 지금 부패했던 시기로 봅니다. 자, 이때를 미루어 볼 때, 자, 경박한 속세에서 신성한 가치를 추구했던 당대의 염원, 이 소망. 자, 이것이 시대적 소망이 잘 반영이 된 작품으로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작품 속에 당대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학과 역사의 상호적 관계를 작품을 통해 심도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여기 작품 본문은 없고 그 다음에 작품 제목만 주어졌네요. 자, 드고의 모 죽지랑가인데요. 자, 추모한다 누구를? 자, 여기서는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 뭐 찬양한다, 추모한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자, 그래서 여기 팔고채한가입니다. 8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지랑이 죽고 죽지랑을 이제 추모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죽지랑에 대한 사모와 그리움이 담겨져 있고요. 자, 그리고 화랑과 낭도의 관계. 자, 여기서 이 드고가 바로 이 죽지랑의 밑에 있던 낭도였단 말이야. 자, 주술성이나 그 다음에 종교적 색채가 여기 전혀 나타나지 어떻다? 않는다. 자, 이거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충남사 말고 그 다음에 월명사.
이 제명매가가 있는데요. 자, 신라 이것도 경동왕 때 지어졌네요. 자, 충담사가 있던 시대도 같고 이 창기파랑과와 자, 19채 향가입니다. 신라의 승려인 월명사가 자,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자, 부른 노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주제곡입니다. 자,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재회에 대한 다짐이 보이고요. 자, 미타찰이랑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다짐해요. 자, 이 작품에도 비유와 상징법, 충담사의 창기파란 것과 유사해요. 자, 그리고 불교적 윤회 사상이 여긴 보이지만 창기파란가나 그다음에 모주축지란가에는 불교적 색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좀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갖고 우리 지금 서정 갈래 어떤 기본적인 이론하고 창기파란가는 작품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